새누리당이 또는 박근혜 후보가 과거의 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찬성했고, 이런 이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박근혜 후보는 결국은 거품을 키우거나 거품을 더 지탱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고, 과거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인 토건 재벌과 금융기관만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주택 소비자나 또는 진짜 서민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계층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도시에 6억짜리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값이 떨어져서 금융권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냐, 자기 재산이 2억 있던 사람이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5억짜리 집을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저 시골에서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도시에서 2억 3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도대체 가난한 사람의 정의와 기준이 없다. 자, 도시에 2억이나 3억의 자기 돈에다가 2, 3억의 은행에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산 사람이 과연 가난한 사람이냐?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또는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도움을 줘야 될 정도로 처지가 곤란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소위 말해서 그 보수 언론 조중동이 토건업자의 광고에 의존해서 성장한 그런 언론기관들이 만들어낸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이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하우스푸어 문제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라는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은행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거품으로 인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압류해서 경매로 내놓으면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경매 가격이 떨어져서 거품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작해낸 그런 용어가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즉 경매 물건이 쏟아져서 집값 하락을 가속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하우스푸어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대상은 수도권의 6억 이하의 주택, 지방에서는 약 3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볼 때 6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6억 이상이면 한때는 종부세 대상이기도 했어요. 2002년, 2003년에는 강남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한 2, 3억 였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강남에 25평짜리 고금주짜리 주택을 분양한 걸 보면 평당 900만 원씩 해서 2억 4천, 2억 5천이면 강남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6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과연 정부나 공적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는 2억에서 3억, 또 집을 가진 사람은 지방은 3억, 수도권에서는 6억짜리. 이런 집을 가진 사람이 무슨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왜 정부가 돌봐야 할 계층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3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지방에 5천만 원짜리 1억에서 5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진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도시에 2억, 3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우선 잘못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금융기관과 공적기관이 이런 제도에 가담할런지는 모르지만, 가담시킬런지 모르지만, 이게 이미 검증되거나 합의된 제도도 아니고 간치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금융기관이나 공적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사회든 경제적 약자, 또 장애를 가진 사람, 노령층, 또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그런 계층이 존재하고, 그런 계층들도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그 사람들에 맞는 주거복지 제도를, 종합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어내야지,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철도 부지 주변에다가 기존의 주거지역이나 토지에 있는 거품을 뺄 생각을 하지 않고, 헐값으로 얻은 토지를 이용해서 과연 국민주택기금을 그런 데다 쓴다면 그 수혜자는 누구냐? 건설업자, 토건업자가 그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얻는 그 부당한 이득만 높여줄 뿐이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나 이 학생들에게는 전혀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도 토건 재벌이나 금융기관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도정법을 개정해서 상계동,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 즉 전두환 정권에서 지은 그 상계동, 중계동, 목동,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공급한 일산, 평촌, 안양, 또는 중동, 분당, 5대 신도시, 이런 데에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법과 또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멀쩡한 아파트를 다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법, 또 멀쩡한 아파트를 부셔서 증축하는 법, 이런 법안이 시급한 법안이라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것은 부동산 거품을 빼서 또 서민들이 살 공간을 지탱시켜서 없애지 말고 그대로 놔둬서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줄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인데, 지금 정치권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토건업자와 금융권을 위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